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원실수를 말씀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이미 예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의견 거절의 공시가 떴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예상을 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의견 거절이 되긴 했지만 두 번 연속 아니죠. 네, 두 번 연속 아니고 첫 번째 의견 거절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건으로다가 뭐 상장 폐지된다든가 그런 건이 바로 발생은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절차가 있어요. 상폐 규정이 강화됐다 하더라도 네,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빠져나갈 수 있는 다원 시스템, 다원 시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리를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액티브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니까 꼭 여러분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원실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제가 다원실스가 뭐 비상장이 나중에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런 그 상장을 유지할 수 있으리란 희망은 일단 최소한 가져봐야 됩니다. 그죠? 네, 가져봐야 되고 또 돌파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앞으로도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은 제가 끝까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시더라도 많이 소원 좀 해주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하튼 지금 현재 다원 실수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 가지 공시도 많이 나오고 살아날 수 있는 또는 안 좋은 그런 건의 재료가 엇갈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역시 이 텔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텔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원지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탈박에 초대해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간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지금 감사보고서가 의견 거절이 떴고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 지정이 됐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관리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거죠. 예. 상폐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폐 규정이 강화됐다 하더라도 3심제에서 2심제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2심이라는 기회가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폐 사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이의 신청을 먼저 하고요. 네, 그리고 기심위의 1차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때 대부분은 이제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아요.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일단 엄격해져서 이 개선 기간을 받는지 여부는 또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대개 이제 개선 기간을 거쳐서 한 1년 내지 1년, 1.5년 정도 받아서 일단 초반에 1년 받죠. 나중에 이제 코스닥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받는 거예요. 바로 상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개선 기간을 거칠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당연히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런 순서로 전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이제 이 내용이죠. 이의 신청을 통해서 기심의, 코심의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바로 그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그리고 시총 기준 뭐 150억 미만에 해당이 안 됩니다. 매출액 도 그렇고요. 주가도 1,000원 미만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원지수가 시간적인 부분에서 일단 그 플러스 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다만 이번에 기심위에서 이의 신청을 통해서 기심위에서 심사를 해서 여기서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 것이 일단 당면한 최선의 과제입니다. 그죠?
네, 이게 일단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그렇다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제가 말씀을 일단 드렸지만은 다른 쪽으로 이제 매각되는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채권단 관리 쪽으로 들어가는 워크아웃이죠. 네, 이런 건의 재료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법정 관리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물론 이제 채권단 관리가 더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당연히 드렸고요. 이런 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재료도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핵융합건이나 이런 부분들의 그 국가 기관 산업권의 모멘텀, 네, 이것은 하나의 이 다원 시스를 살릴 수 있는 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현재는 좀 기다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핵융합이나 입자 가속기, 네, 이런 부분들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하튼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이제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거래는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보고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타임입니다. 다만 이제 요건에 대한 재료들이 나오는 대로 좋은 재료든 나쁜 재료든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려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운시스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그런 정보와 자료와 판단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상당히 유리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소를 해야죠. 다운시스라고 문자 좀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다원시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꼭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지금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